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주말 동안 서울 도심과 해상에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죠. 이 사회적 논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덕수 총리와 함께 수산시장 찾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를 그러니까 그 드시고 뭐 이 사진을 많이 남기시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경제는 심리잖아요. 예. 지금 후쿠시마 괴담으로 어민들과 횟집,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선 이분들한테 좀 안정감을 드리고 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우리 바다에 대한 52곳에 동해서해 남해에서 다 채수를 해가지고 네. 방사능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도 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디에서도 어떠한 핵종이 나왔거나 오염된 물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또 괴담을 퍼뜨리게 되면 그 피해를 어민들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어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라도 가서 안심시켜드리고 지금 방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도 간 것이고요. 또 한덕수 총리와 저희 또 TF 의원들이 함께 전역을 하게 됐던 이유입니다. 뭐 그러면 어떤 수산시장의 상인이나 더 범위를 넓히면 어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어민들의 생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허. 그리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해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치권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뉴스를 접하는 것도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시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시잖아요. 대체제가 있단 말이지요. 예. 수산물을 안 드셔도 육류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하니까 그러실 텐데 그렇지만 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횟집 사장님이라든지 어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가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게 괴담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하면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안전하다고 하기보다 예. 과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이런 핵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이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국민을 걱정한다 그러면 어느 핵종이 나왔는지 기준치가 얼마만큼 오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국제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근거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저 그냥 공포심만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그 확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구영 국무 1차장은 지난주 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의 강도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발언의 어떤 그 내용은 일정하게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맞습니다. 박구현 처장 얘기 정확하게 하셨고요. 예. 저희 당도 예.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네. 오늘 방송이니까 좀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10월 달에 제가 당시 비대위원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오염수 그대로 방류하면 큰일이 난다 이게. 실제가 그렇습니다. 오염수는 내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희 당이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당 의원들도 결의안도 냈습니다. 네. 그 이후에 9개월 이후에 네.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21년 7월 달에 킨스의 한국원자력기술안전연구원의 김홍석 박사를 IAEA의 11개국이지요. 공동으로 검증하고 있는 이 검증단의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 운영했던 TF팀들이 이번에 실사단으로 거의 다 같이 갔다 왔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일본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정의용 장관께서도 과학적으로 국제법적으로 IAEA의 기준에 맞춰지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승계해서 더하면 더했지 뺑겨 있으면 민주당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이따 민주당 의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물어보십시오. 예, 물어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어떤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촘촘히 더 꼼꼼히 챙겨서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 어류에 대한 검사도 수를 800종으로 늘렸고요. 네. 또 채수, 그 바닷물을 채수하는 지점도 배로 더 늘려서 국민 건강을 더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 데이터 없이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광우병이나 사드 괴담을 희망하고 있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확인차 재차 질문을 드리면 정부는 사실 정부의 스탠스나 이제 그 발언을 보면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단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그거보다는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걸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희는 앞서간 게 없습니다. 강경화 장관이나 예. 정의용 장관의 공식적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의 기조하에 조금도 더 진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기조를 계승해서 지금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예. 기준치적으로 봤었을 때 과학적으로 문제 있으면 제기를 하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마치 국민의 힘이 예.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저희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반일 감정에 올라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의 기저를 두고 예. 국민의힘이 이것을 찬성하는 처럼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 문명 국가입니다. 네. 과학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품 대부분이 다 과학적인 기반하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11개 국가와 IAEA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다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도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호도하면서 마치 우리 바다가 오염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염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하고 어민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국민들이 민주당에 물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의 기조를 계승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거꾸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기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증의 어떤 결정적 어떤 계기는 IAEA의 최종 점검 보고서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걸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게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시찰단이 있잖아요. 예. 시찰단이 갔다 온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고 그 결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찰단이 갖고 온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또 물도 3번을 보내와서 처리된 물을 보내와가지고 저희 한국, 우리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4개국에 보내가지고 예. 이 물을 다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IAEA가 이 4개 국가에서 분석한 자료가 오면 자기들도 거기에 실험실이 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또 실험한 거, 네. 분석한 거하고 다 지금 맞춰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서 네. 더 가서 많은 사전 데이터와 사후 데이터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IAEA가 먼저 나오든 대한민국 정부과가 먼저가 나오든 네. 또 한번 맞춰보겠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좀 단순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IAEA의 어떤 그 보고 최종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찰단의 결론이 안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가 IAEA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 문재인 정부 때 21년 아까 말씀드렸는데 21년 7월 달에 킨스의 김홍석 박사를 파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박사로 전문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도 눈 크게 뜨고 IAEA 11개 국가 또 IAEA 전문가 집단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1 더하기 1이지 과학이 인풋과 아웃풋이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치 영역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이 오염수 방류 관련 연대 촉구 서한 보낸 거 들으셨죠, 의원님?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에서 해야죠. 일본의 야당도 핵폐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독극물이라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일본의 야당을 자치하고 나섰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 모든 영역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요. 네. 야당이 또 좀 도와줘야 될 영역이 있지요. 일본 정부나 IAEA나 11개 국가가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촉구도 하고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고 데이터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과연 공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